북한 사람들 이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정말 얘기 많이 하면서 봤을 것 같아. 부부간도 이제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쓱박건을 와가지고 저 옷장문 여시오 이렇게 해서 옷장문 열었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걸치고 이렇게 하고 미화됐다라고 비판받는 장면이라고 하면 전 또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요? 북한에는 정말 잘생긴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 빼고는 잠깐 꺼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보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평화도사들이 이렇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사랑이 불시착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재를 가지고 뭔가 뭐 영화나 이런 진짜 드라마 많았죠. 만든 너무 게 많았어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드라마가 특히나 더 이슈가 많이 되고 또 인기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랬던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만큼 정말 탈북민들의 고충이 많이 들어가서 북한 사회를 비교적 좀 자세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뭐 북한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그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는 배경이었는데 이번에는 남한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가서 생활하는 모습이어서 북한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드러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린 재밌게 보고 북한 사회를 비슷하게 그려낸 부분이 많았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면에 너무 북한을 미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로나 어떤 기사로나 접해 듣기로는 북한이 너무 열악하고 힘든데 저거 다 보여주기 방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기독 자유당이라는 곳에서는 이 드라마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미화된 것 같아요? 주인공이 현빈이잖아요. 너무 미화했어. 그 아니요, 부분은. 근데 저는 진짜 북한에 현빈 같은 남자 있어요. 이런 집을 많이 봤는데 있어요. 북한에는 그 정말 잘생긴 남자들은 여러분 다 군대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남자 빼고는 잠깐 꺼봐요. 이런 남자가 어땠어? 요즘에 지금 됐다.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내가 말 못하겠다 내가 자기도 양심은 있어. 나는요. 그렇게요. 사실 진짜 북한 사람처럼 얼굴 생기려면 표치수가 딱이죠. 약간 광대는 전진하고 눈은 후진해야 된다고. 딱 그 느낌으로 표치수 아저씨가 미화됐다라고 비판받는 장면이라고 하면 전 또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연착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과 고충이 큰데 그 장면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려졌어요. 그 현빈이랑 손혜진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조명 씨랑 저 거기 앉아 있으면 정말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기사 연착돼서 우린 재난 영화죠. 부산에 부산에. 그렇죠. 네. 근데 북한에서도 봤을까요? 북한에서도 저는 이제 봤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이번 주에 월화 드라마였으면 월화에 하면 다음 주에 그 월화 드라마가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이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정말 얘기 많이 하면서 봤을 것 같아. 이거는 후라이 아닙니까?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에이, 찍어내는 거죠. 그건 아니지. 오게치를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은 게 저는 집일 것 같아요. 북한 가정집. 북한의 대표적인 고위층 상위 1%의 집이 바로 리정역 집과 서단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실제 북한의 그 상위층들의 집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북한은요, 평수를 생각보다 크게 써요. 여기서처럼 땅값이 비싸지 않기 그리고 때문에. 제한이 없잖아요. 네, 땅값이 내 땅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내 땅은 아니지만 국가 땅. 어쨌든 한 평당 얼마 이렇게 땅을 사고 없어, 팔고 없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을 굉장히 크게 지어서 돈주들은 집도 크게 쓰고 살고 그리고 또 서단의 집이 평양이잖아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지금 북한에 최근에 완성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은 한국 아파트하고 구조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방도 똑같이 생겼고 정말 화려하게 지어져 빌트인으로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고. 네,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서단 집은 조금 촌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류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들이 조금 좀 촌스러움이 묻어나게 그렇게 좀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해놨죠. 하지만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는 적어도 좀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인심은 정말 후했다. 저희도 북한에서 살 때 음식 뭐 하게 되면 이거 큰엄마네 갖다 줘라 그러면 그 큰엄마가
진짜 큰엄마가 아니라 옆집 큰엄마 얘기하는 거고 앞집 큰엄마 얘기하는 그렇죠. 거여서 그릇 갖다 줘라 갖다 주면서 또 뭐 가져오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아, 이 집은 오늘 뭘 먹나? TV 새로 났네. 이런 것도 쏙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정보를 서로가 아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빨래터도 동네에 제일 중앙에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운물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운물을 길어먹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면 약간 우리를 말하면 약간 인터넷이에요. 빨래하면서 이제 아줌마들이 얘기 다 그거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알고 싶은 인민반장 같은 분들은 빨래 없어도 나가. 그래서 앉아 있어. 그럼 이제 이 집에서 하는 얘기, 저 집에서 하는 얘기 다 들어. 정보 수집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이부한테죠. 알려주고. 덜덜덜. 네, 늘 그런 말조시. 이민반장들은 근데 보통은 다 열성분자들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뭔가 나서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민반장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맨날 이민반 일 하느라고 먹고 살 게 없어요. 집안일이 엉망진창이에요. 집이 엉망진창이고 애들 빨래도 안 해주고 먹을 게 설거지도 없어. 안 해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먹을 거 좀 갖다 주거나 돈을 좀만 뭐 이렇게 해주면 입 싹 닦고 그리고 이제 그 숙박 검열 할 때도 저 이 어머니 우리 집에 오늘 손님 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쏙 피해가. 그 집은 안 해요. 숙박검열 얘기가 또 나왔으니 말이지. 야, 이 숙박검열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셨으면 말을 말라요. 부부간도 이제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숙박권을 와가지고 다 못 끝내고 나갔던 적이 많다라고 이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뭔 소리야. 그리고 네. 이제 그 혼자 사는 뭐 가부도 있고 호래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이제 경우에 정말 문제가 큰 마음 되거든요. 먹고 이분들이 그 집에 이제 갔는데 그날에 되게 둘이 같이 있는데 간 날이 다 장날이라고. 숙박권을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흔적이 있어. 그래서 저 옷장문 여시오 이렇게 해서 옷장문 열었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걸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네. 인민반장 어이구야 뭐야 야 이런 일이 너무 이 숙박검열의 어떤 폐해가 네. 너무 부작용이 커요. 사실 북한에서는 인민반장을 다들 멀리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친하긴 지내야 되고. 그렇죠. 네, 원수는 안 지지만 그- 좋아하진 않는다. 이럴 수는 있어요. 누구 한 명이 이 남조선에서 온 여자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 명이 합심해가지고 남조선 사람을 숨겨준다는 건 사실 북한 현실에서 있을 수 불가능하죠. 없는 네. 일이거든요. 북한 군인들이 그쵸. FPO가 지켜주잖아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의리라고 하더라도 북한 같은 사이에서는 서로 감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구 하나만 마음이 변해가지고 보고를 해도 정말 온 가족이 멸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에요. 많이 미안한 게 그 기댁 있잖아요. 도청 하시는 분. 그분이 그 손혜진 얘기 듣다가 막 거기에 이제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막 혼자 울고 거기에 막 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청하는 분들은 최고의 북한에서는 뭐랄까요? 빨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약간 변질이 안 되는 피도 사람들. 눈물도 없는 어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 아이도 따돌림 당하고 막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알 수도 없고 만약에 안다 그러면 누구보다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절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네. 그러니까 뭐 전제 조건이 사실 이 영화는 픽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네. 그 가운데서 그 역할이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 얘기 드리면서 북한에 또 이제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장기간 머무르는 거 그것도 조금은 그냥 영화적 소재를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한국말 하고 막 다니면 바로 보이부죠.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장마당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격리가 돼 있고 보통은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가옥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머무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민들 속으로 막 인민들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이건 말이 안 예. 되고 또 이정혁이 보면 무슨 일이 터지면 아빠 차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뭐 주민들도 막 들어갔다 나갔다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요 하늘의 별 따기고 평양에서 무조건 이유가 있어서 증명서를 이제 발급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영화에는 정말 너무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 가게 하면서 영화에서 이렇게 가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분이 다른 거죠. 유성 씨랑 그 사람이랑 신분 자체가 다르기 거기 때문에 있는 인민들이랑 나랑 신분이 똑같았어요. 아니죠. 여기는 정말 프로레타리아 계급이고 남조선 에미나이 인증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뒤졌답니다. 머리는 좀 묶어라. 소복 귀신인 줄 알고 기절할 수도 있겠어. 와, 새끼리 성의 있게 답변 못하가? 내가 몇 년 만에 사이랑 상봉을 하게 생겼는데 반드시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라. 알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북한 사투리라고 하면 하나로 딱 규정 짓습니다. 네레, 에미나이, 아바지 이런 단어들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일 어색했던 게 북한군 중에 되게 잘생긴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항상 시작을 평안도로 하고 마무리를 함경북도로 끝내더라고요. 길인데 중대장 동지는 어디 갔습니까? 중대장 동지는요? 이중 어머입니까? 중대장 동지는 세리동무와 전초선으로 들어갑니다. 길에서 교방 근무를 신청한 겁니다. 근데 구분이 안 가는데 나는. 정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저는 지금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야? 이건 평안도입니다. 중대장 동지는 어디 간지 압니까? 이렇게 끝내는 그렇지 이런 거야. 아 그분 안 가요? 아니 그분 안 가시는구나. 우리만 보고 이렇게 아합니까는 함경도 말이고. 근데 중대장 동지 어디 간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렇지, 끝내줘야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섞어서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탈북민들의 고증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투리도 지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투리 지도를 함경도랑 평안도가 섞어서 했나 아니 봐. 한 명씩 했나 봐. 여기는 평안도 사람이 아니야. 오늘은 평안도 사람한테 맞고 내일은 함경도 사람한테 맞고. 그래서 대사가 다 섞여가지고 네. 그 동네 아주머니들도 평안도 말이랑 함경도 말을 다 섞었어. 네. 다 섞었어가지고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웃기지, 그치?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나 배경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평안도 쪽인 거죠. 그쵸, 근데 그쵸. 이제 그 평안도 말을 안 쓰고 함경북도 말이 가끔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빈 동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우리 현빈 동지는 어쩌다 한마디에도 완벽하셨습니다. 네, 서울에 와서 그냥 그만해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게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현혜진 가족들이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강원도인 줄 알았을 겁니다. 북한이라는 소재가 그동안은 되게 딱딱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볍고 재미있게 그려져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사랑의 불시착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에 수많은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 사랑의 불시착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북한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북한 사투리 듣고 싶다, 정감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제가 열심히 정말 살만 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럼 네가 주세요. 제가 만약에 네가 드리세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예전에 그려졌던 북한의 어떤 배경이라던가 북한의 어떤 사람들이라 이런 게 너무 무겁고 찝찝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너무 인간미 넘치게 그려놔가지고 저는 이제 뭐 사실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는 여기나 거기나 비슷하다라는 걸 좀 충분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북한 여자가 매력 있는 것 같다. 만나보고 싶다. 거기-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 서단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하나 연락 받았거든요. 자기 프로필을 보내왔어요. 보내면서 북한 여자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알아봐 주기로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네. 그 소개팅 하는 데를 따라가서 찍는 건 어때요? 너무 재밌겠네. 진짜. 남북한이 만나서 그쵸, 소개팅 그쵸. 한다. 이건 거의 뭐 작은 통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또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님? 이상 나만의 불시착한 조미영. 박희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시라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뭐. 고맙습니다. 뭘.